노동 판례 백선. 경영상 해고. 대법원 2002년 7월 9일. 선고 2001-29452 판결. 해고 무효 확인.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 X는 피고 은행 Y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1990년대 후반 은행의 통폐합 과정에서 피고 은행 Y는 인력 감축 대상 인원과 선정 기준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던 원고 X가 해고되었고, 원고 X는 이 경영상 해고가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의 내용. 1. 정리 해고의 판단 기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에서 제시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등의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해고 회피 노력에 관하여. 해고 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 해고를 실시할 경영상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런 사정도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이 역시 확정적,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 해고를 실시할 경영상 이유, 정리 해고 대상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당시의 사회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런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 5.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정리 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불가피한 정리 해고라도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명확하게 지켜져야 할 요건이라기보다 정리 해고를 서로의 이해 속에서 진행하기 위한 보조적 방편으로 여기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경영상 해고에 대해 규정한 4가지 요건들이 이 판결에서는 엄격하게 요구되기보다는 유연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해설. 1. 이전 판결에서 경영상 해고 요건의 정립.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4가지 요건이 제시된 것은 1989년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1990년 판결에서 좀 더 명확해지면서 경영상 해고를 위한 판례상 요건이 정립되었다. 이후 1995년 판결에서 이 요건들에 대해 각각의 요건이 독립적 개별적으로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녔는지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학자들은 이를 요건의 요소화라고 표현하는데 각각이 지켜져야 할 요건인데 법원이 그 요건들을 하나의 판단 요소로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입니다. 어쨌든 이후 법원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경영상 해고를 판단하고 있고 이 대상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부터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1990년에 판시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1991년의 판결로 완화된다. 즉,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나 작업 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처럼 기술적인 이유와 그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판결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의미를 더 완화시켰다. 결정적으로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합리성이 있다면 인정된다고 봄으로써 이후 판결에서는 현재 적자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경영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합병과 부서 통폐합에서 인원 과잉 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출 총액은 증가했지만 공사 수주 실적이 급감하고 미수금 증대로 금융비용 등이 급증한 경우에도 인정하였다. 이렇게 경영상 필요성 요건이 완화된 것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도 영향을 미쳤는데 1998년의 근로기준법 개정 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3. 해고 회피 노력 의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판례에서는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을 해고 회피 수단으로 인정하였고 2002년 판결에서는 신규 채용이 있어도 재반 사정을 판단하여 해고 회피 노력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이전의 해고 회피 노력을 어느 정도 유형화시키던 경향에서 벗어나 해고 회피 방법을 유동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전환되었다. 이 판결은 특히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것도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하였다. 4.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2000년대 초반까지 법원은 근무 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 등 사용자 측의 기준을 사용해왔는데 이 판결에서는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이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당시 사회 경제 상황 등과 연결시켜 그 기준을 다양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판결과 구분된다. 5.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요건은 경영상 해고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 측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정리해고가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영상 해고의 절차에 대한 이런 인식은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 판결에서는 그 이유를 밝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즉,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불가피한 정리해고라도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 6. 결론. 경영상 해고에 대한 판례의 전반적인 경향은 해고 요건, 특히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다른 요건들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판결 이후에도 경영상 해고에 대한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계속되고 있고 그 방향성도 어느 정도 일관된다. 이 판결은 경영상 해고가 법제화된 이후 나온 판결로서 법원이 경영상 해고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경영상 해고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다. 가끔 대법원이 이렇게 유연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면 경영상 해고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소한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들을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판단 요소로 보는 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